명태균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명태균 재판서 폭탄 발언, 검찰이 증거인멸 교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재판에서. 자, 지금 이 탄핵의 시기가 한바탕 휩쓸고 탄핵으로 끝나게 되면요, 명태균의 시간이 온다. 자, 명태균의 주장이 뭐냐? 검사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이른바 황금폰. 검사가 황금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폐기하라. 이거 반납하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판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명태균이. 검찰이 증거인멸을 교사했다. 야, 이거 그냥 네가 폐기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검찰은 당연히 반박했죠. 검찰은 지난해 조사 때 명씨가 황금폰을 처남에게 벌어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사가 왜 본인이 민감한 정보가 있는 휴대전화를 직접 폐기하지 않았냐고 추궁한 것을 두고 명태균이 검사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주장으로 공론화하고 있다. 명태균은 강혜경 씨는 김건희 여사가 저와 통화할 때 저한테 오빠 전화 왔죠? 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제 황금폰에는 그런 기록이 없다. 여론조사 조작과 관련해서 검찰과 중앙여론조사심의위가 81개의 81개의 여론조사를 분석했으나 조작 없음으로 결론 났는데 검찰이 짜집기 수사를 하고 있다. 자, 명태균 쪽은 대화 내용이 모두 영상 녹화됐다면서 공수처에 검찰을 고발하겠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이 무릎이 더 안 좋아졌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호소했습니다. 이 양반이 한쪽 발이 워낙에 안 좋은 건 팩트예요. 막 철심이 엄청 바뀌어 있고. 근데 재판부는 보석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참. 그래서 명태균 지금 개빡친 게 윤석열한테.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언을 하고 구치소로 바로 안 가고 병원으로 갔잖아요. 이 인간은 공수처한테 얘기를 하고 병원에 간 게 아니라 구치소장한테 얘기하고 병원에 갔다는 거야. 그걸 보고 또 개빡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무릎이 돌아가고 전기 고문 당할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보석을 아무리 신청해도 빼주질 않는데 저 새끼는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저 인간은 뭐 했다고 병원을 들렀다가냐. 여기에 지금 명태균이 굉장히 분노했다. 이런 얘기가 또 있고요. 이제 살짝만 그 얘기하면 윤석열이 헌재 갔다가 구치소로 돌아가는 길에 구치소로 안 가고 병원으로 갔잖아요. 공수처는 그걸 몰랐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카더라인데요. 카더라인데 병원에 갔어. 뭐 눈이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병원의 의사가 쓱 보더니 문제 없어 돌려보냈답니다. 그래서 들어간 지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나와서 구치소로 향했다. 의사들을 다 적으로 돌려놓은 윤석열이잖아. 의사들이 윤석열 보고 꼴배기가 싫은 거야. 이 새끼 이거. 그래가지고 딱 보더니만 아무렇지도 않아. 가세요. 이렇게 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간에는 소주를 링거로 받고 왔다. 뭐 이런 썰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이거 다 카더랍니다. 뭐 그랬던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자, 이제 명태균의 시간입니다. 명태균 측 윤사견 몽둥이 찜질 당할 일 남았다. 홍준표 아들 복당 고맙다 문자 보냈다. 자, 시간이 왔어요. 명태균의 시간이 왔어요. 명태균이 윤상현, 홍준표에게 큰 코 다칠 것, 명시 폭로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자, 명태균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가 김종배에 나와가지고 지금 대선 출마 운운하며 날뛰는 자들에 대해 시기를 살펴서 적극적으로 진술해 나갈 예정이다. 홍 시장, 윤상현, 박형준 부산시장 등을 겨냥했어요. 자, 국민에게 몽둥이가 답이다고 말한 작자는 오히려 자신이 몽둥이 찜질을 당할 것 같다. 윤상현, 이 인간이 또 얼마나 정말 쓰레기 같냐. 윤상현이 트랙터십이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는 몽둥이가 답이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아니, 대한민국 법원에 습격하고 다 때려 부수고 경찰을 후드려 패고 이게 난동 세력이야. 윤상현, 이게 난동 세력 아니야. 그런데 이 인간은
법원을 습격한 폭도들은 두둔해요.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거예요. 트랙터 시위한 농민들한테는 난동 세력이라고 하고 몽둥이가 답이다라고 얘기한 게 윤상현입니다. 자, 남 변호사는 윤석열이 당시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연락한 거, 윤상현이 외교부 장관을 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대화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진술할 계획이다.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다. 윤상현 큰일 났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사례를 들어달라고 하니까 윤상현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된 경위, 복당, 이 인간이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당 시켜주는 것도 지금 다 걸려있다. 내가 지금 다 얘기할 거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무고죄 고소장을 받지 못했다고 남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홍 시장이 복당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명태균의 말이 허위가 아닌 증거로 홍준표 아들이 복당과 관련해서 명태균에게 고맙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야, 이건 좀 큰데?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홍준표 복당이 결정된 날인데 홍준표 아들이 고맙다라고 보낸 문자를 명태균이 보관 중일 거다.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도 명태균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수사가 진행되면 그에 대한 진술을 상세하게 할 것이다. 아, 근데 이준석 얘기가 안 나오잖아. 이준석 얘기가. 이준석이 지금 나락가는 걸 좀 보고 싶은데. 자, 홍준표 이거 어떡하냐. 홍준표가 야, 미국 갔다가 호텔에서 추워서 TV 봤다 그랬잖아요. 홍준표가 페북에 또 글을 썼어. 정신을 못 차렸는데. 그래도 내가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미국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초청으로 8년 만에 워싱턴에 방문했는데 아니 누가 차기 대선 후보야. 벌써 취했어. 아니 웃긴 게 뭐냐면 윤석열이 탄핵되지 말아야 된다. 윤석열 탄핵이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국힘 놈들이요. 가장 먼저 조기 대선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나만 좀 해라. 제발 하나만 해. 아니 조기 대선 준비하는 거는 이놈들이야. 씨부레. 아니 윤석열 탄핵되면 안 된다며. 근데 왜 조기 대선은 니들이 준비하냐고 진짜. 아 진짜 대박인 놈들이죠. 예. 저 수많은 미국 군중들과 함께 벌벌 떨면서 수시간 줄지어 차례 기다려서 검색받고 군중 집회에 참석할 필요까지 있나? 쪽팔리지 않나? 그러니까 봐봐. 홍준표 할배 대선 후보 자격으로 초청한 게 아니라는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선 후보 자격으로 초청을 했으면 그 시민들하고 같이 줄 서게 만들겠어? 그게 아니라는 증거잖아. 쪽팔리지 않나? 할배가 쪽팔리지 않나? 아니 무슨 차기 대선 후보 자격으로 초청을 받았다고. 아직까지도 진짜 국민의 미래가 참 밝아요. 밝아. 차라리 그 시간에 트럼프 측근 비공개 인사들과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만났나? 못 만났잖아. 8년 전에는 야당 대표로서 2달간 준비해서 일정 조절해서 왔는데 이번에는 일주일 전에 급히 초청받아 일정 조정 없이 오는 바람에 이곳 상원 의원들은 와서 보니 각종 인사청문회로 시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비공식 인사들조차 2-3분 빼고 대통령 취임 인사로 시간 내기 어렵다고들 하네요. 그러나 미국 현지 분위기는 확실히 파악하고 갑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우리 예상과 달리 정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저 국민적 축제였습니다. 왜냐?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자리에 초대를 못 받았거든. 정치인들의 모임이기도 해. 국민들의 축제이기도 하지. 근데 할배 당신은 국민들 축제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초청받은 거야. 입장권. 대통령 취임식은 우리 예상과 달리 정치인들이 모임이 아니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600명 들어가는 데는 정치인들이 꽉꽉 차 있었어. 당신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대한민국 차기 대선 후보 자격 따위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2만 명 들어가는데 추운데 줄 서서 들어가는 그 한 명 중, 그들 중에 한 명. 이라는 거잖아. 아니, 근데, 이게 뭐야. 나 제발 하나만 해라. 제발 하나만.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차기 대선 후보 차기 대선 후보 자격인데 쪽팔리게 미국 군줄들과 함께 벌벌 떨면서 수시간 줄지어 차례 기다려서 검색받고 이런 게 참석할 필요까지 있냐? 쪽팔리게. 자, 준표알배 잘 들어요. 차기 대선 후보라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초청했다는 그 미국에서는요, 군중들과 함께 벌벌 떨면서 수시간 줄지어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그들 중에 한 명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상식이잖아. 아, 내가 지금 미국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구나. 그게 쪽팔리지 않나? 어지럽습니다. 지금 명태균한테 후드려 맞을 것도 모르고 차기 대선 후보 자격 운운하고 앉아있으니. 자, 홍준표는 명태균에게 복당하는 것을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걸 부탁했다라는 거고요. 명태균이 그걸 도왔다라는 거고요. 홍준표는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명태균은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홍준표 아들이 명태균에게 고맙다고 문자를 보낸 게 있다고 하고요.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이 홍준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급으로 나올 정도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대권주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보통은 정치인이 거짓말하다 걸렸을 때 정치 인생이 날아가는 게 정상적이지만 국민의힘은 아니다라는 거. 그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윤상현은 조금 걸리죠. 왜냐? 이건 박근혜가 감옥에 간 그 사유, 경선에, 공천에 대통령과 김건희가 개입했고 그걸 윤상현이 알고 있었다는 건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지만 홍준표는 그냥 거짓말한 게 탄로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건 기본 덕목 중에 하나일 뿐이야.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창피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아야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명태균이 아무튼 윤상현, 홍준표, 박형준을 거론했습니다. 특검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결국 김건희 특검 들어가면 이거 전부 다 다시 수사하게 될 거거든요. 뭔가 지금 턱턱 막히는 느낌이죠. 쭉쭉 가는 듯 하다가 어디선가 턱턱 막혀요. 수사가 딱 거기까지만 진행되고 더 파고들지 않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우리가 절대 믿을 수가 없다. 검찰 믿을 수가 없어요. 공수처에다가 보고를 하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는 것 말도 안 되죠. 법을 어겨. 현행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어겨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아, 구치소장한테 허락받았어. 구치소장은 그럴 권한이 없죠. 그럼 구치소장은 왜 그럴까? 검찰의 지시를 받는 게 구치소장이에요. 검찰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윤석열을 어느 정도 돕고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명태균 하나씩 터져 나올 거고요.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특검이 빨리 가야 되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